오늘은 1980년대 군사 정권이 시행했던 대표적인 우민화 정책, 소위 3S 정책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3S 정책이란 무엇이며 왜 이런 정책이 등장하게 되었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의도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3S 정책의 정의와 유래. 먼저 3S 정책이라는 말의 뜻부터 알아볼까요? 이 단어는 스포츠, 스크린, 성문화의 앞글자인 S를 따서 만들어졌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당시 군사 독재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이 세 가지 요소를 적극적으로 육성하며 활용했습니다. 사실 이 정책은 공식 명칭이 아니라 사람들이 붙인 별칭입니다. 그리고 3S 정책의 유래를 찾아보면 일본의 제국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저지하기 위해 유사한 형태의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이후 미국이 일본을 점령한 시기에는 군국주의 탈피를 위해 3S와 비슷한 방식의 여가 및 스포츠 육성 정책이 펼쳐지기도 했죠. 2. 정책의 배경, 군사 정권의 집권 과정과 정통성 문제. 전두환 정권이 3S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군사 정권이 어떤 상황에서 집권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1980년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강압적으로 진압하고 정권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군사 쿠데타와 폭력적인 억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권의 정당성, 정통성은 매우 약할 수밖에 없었죠. 군사 정권은 정통성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시선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모색했으며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3S 정책이었습니다. 실제로 전두환 본인 또한 술과 축구를 좋아하는 매우 향락적인 사람이었고 관련된 전문가들을 정권에 끌어들여 3S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결국 이 정책은 정치적 억압을 무마하고 국민이 정치에 무관심해지도록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3. 구체적인 3S 정책 내용. 자, 이제 3S 정책의 세 가지 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스크린과 영상 산업 육성. 첫 번째는 스크린입니다. 전두환 정권은 대중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 오락성을 강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컬러 TV 1970년대 중반부터 영화에 대한 우리나라는 완화했죠. 이미 컬러 텔레비전 특히 1981년부터는 과거보다 훨씬 폭넓게 에로 영화를 허용했는데요. 저예산 에로 영화가 대거 상영되면서 에마 부인 같은 영화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1982년 극장 개봉작 중 약 60%가 에로 영화일 정도로 폭발적인 증가를 보였죠. 영상 산업에 대한 이러한 변화는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국민들이 영화를 통해 정치나 사회 문제에 대한 비판 의식을 갖기보다는 오락적 콘텐츠에 빠져들게 함으로써 정치적 관심을 줄이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2. 스포츠 산업과 프로리그 활성화. 두 번째 S는 스포츠입니다. 전두환 정부는 스포츠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대중의 관심을 정치가 아닌 스포츠로 돌리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대표적으로 1982년 프로야구가 출범했고 그 다음 해에는 프로축구 리그인 슈퍼리그가 창설되었습니다. 이후 씨름 프로까진 아니지만 세미프로라 할 수 있는 농구대잔치 등의 다양한 프로 스포츠 리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1988년 서울올림픽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며 국민들이 하나의 목표 아래 단결하도록 만들었죠. 올림픽을 유치한 1981년에는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논리로 민주화 운동에 대한 탄압을 강화했습니다. 이처럼 정권은 스포츠를 대중의 일상 속에 깊이 스며들게 함으로써 정치적 불만을 완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과거 독재 국가들이 스포츠를 체제 선전에 활용했던 사례와도 유사한 맥락을 보입니다. 나치 독일의 올림픽 활용,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월드컵 홍보 등이 그 예입니다. 3. 섹스, 성문화와 유흥 산업의 확대. 마지막 세 번째 S는 성문화, 즉 섹스입니다. 1982년 전두환 정권은 야간 통행 금지를 폐지하며 유흥과 성 관련 산업을 활성화시켰습니다. 이를 계기로 전국 곳곳의 술집, 모텔, 성매매 업소가 급속히 늘어났고 유흥업소 주변으로 조직폭력배들이 활개를 치며 사회적 문제가 커지기도 했습니다. 유흥가의 급행창으로 기생충처럼 따라붙는 조직폭력배도 이때를 기점으로 엄청나게 성장하는데 그 유명한 3대 조폭인 오비동제파, 양은이파, 서방파가 바로 이 시절 이야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과거보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성문화가 조성되면서 여러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1982년부터 에마 부인 시리즈가 본격화되며
에로 영화가 큰 인기를 끌었고, 이런 문화는 당시 사회의 가치를 전환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4. 다른 나라의 유사 정책, 독재 정권과 스포츠 장려. 사실 독재 정권이 스포츠나 여가 문화를 이용해 국민의 관심을 돌리려 했던 것은 전두환 정권만의 특징이 아닙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나치 독일의 올림픽 활용, 무솔리니, 치아의 이탈리아 월드컵 홍보 등이 대표적인 예죠. 이 외에도 중남미 독재 정권이 축구 리그를 활성화하며 국민의 관심을 분산시킨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들이 체육에 큰 투자를 한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동독, 폴란드, 헝가리와 같은 소련 동맹국들은 스포츠 강국이 되기 위해 국민을 체계적으로 훈련시켰고, 이는 체제 홍보와 결속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5. 정책에 대한 논란과 평가. 하지만 3S 정책이 실제로 국민의 정치적 관심을 완전히 잠재우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일부 효과를 보긴 했지만 국민의 민주화 열망을 영원히 억누를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1987년 6월 항쟁을 계기로 대중의 저항이 폭발했고, 전두환 정권은 압박 속에서 퇴진하게 됩니다. 또한 당시 엄격했던 언론 검열과 사회 통제로 인해 여러 예술인과 언론인들이 활동에 제약을 받았습니다. 정치적 검열로 인해 희극과 같은 작품에서도 전두환 정권에 대한 조롱이나 비판이 금지되었고, 노동 문제를 다루는 주제 역시 철저히 검열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검열은 언론의 자유에도 큰 제한을 두었습니다. 신문과 방송은 정권에 불리한 내용을 보도하지 못했고, 뉴스에서도 전두환 대통령과 그의 부인 이순자의 활동이 매일 주요 뉴스로 보도될 정도로 언론의 자유는 억압되었습니다. 6. 3S 정책의 장기적인 영향. 3S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전두환 정권의 안정화에 기여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대중의 의식 변화와 사회 문제를 발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성문화의 개방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고, 스포츠와 영상 산업에 대한 지나친 투자로 인해 정치적, 사회적 불만이 잠시 억눌리긴 했지만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결론. 3S 정책은 정치적 억압을 덮기 위한 일시적 방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3S 정책에 대한 평가는 매우 상반되기도 하죠. 일본이 1940, 50년대에 겪었던 변화처럼 한국은 1980년대의 경제 성장과 국민소득 향상으로 인해 대중의 생활 수준이 크게 개선되었고, 그 결과로 문화 소비 욕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때 등장한 3S 정책은 스포츠, 스크린, 섹스의 세 가지 요소로 요약되며 대중의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스포츠 산업 육성과 컬러, TV 확산에 맞춘 영상물 및 음악의 자유화는 당시의 대중이 필요로 하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킨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S인 섹스에 대한 규제 완화는 단순히 금욕적 요소를 풀어준 것으로, 이로 인해 범죄와의 전쟁이 시작되었고, 특히 조직폭력배가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게 됩니다. 즉 3S 정책은 대중의 문화 소비 욕구를 만족시킨 동시에 사회적 부작용을 낳았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긍정적인 평가에서는 3S 정책이 독재 정권의 의도와는 다르게 대중의 문화 소비 욕구를 만족시켜 주었고, 1980년대의 경제 성장과 국민 생활 수준 향상에 일조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전두환 정권 시절의 강압적인 문화 규제를 해제한 결과 대중들은 자유롭게 문화 산업을 즐길 수 있었고, 이는 과거의 억압적인 시절과 비교할 때 큰 만족을 안겨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민주화 이후에는 국민들이 스스로 3S를 즐기며 그로 인해 우민화가 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1990년대 이후에도 전두환이나 그 측근들이 계속해서 집권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반면 부정적인 평가에서는 3S 정책이 경제와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비판합니다. 3S 정책이 시행된 당시 한국 경제는 여러 외부적 요인으로 침체기에 있었고, 이를 회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3S 정책이 등장했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이 컸습니다. 특히 성문화 산업의 급격한 자유화는 조폭 등 범죄 조직에게 관리되면서 범죄율 증가, 인신매매, 가정파괴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또한 폭력적인 범죄가 급증하며 이는 후에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정책을 촉발시키게 됩니다. 결국 3S 정책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중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킨 측면도 있지만 사회의 치안과 질서를 크게 훼손한 결과를 낳았다는 점에서 복합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정책이 목적을 달성했으나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적 부작용은 상당히 심각했고, 결국 한국 사회는
그 후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3S 정책을 통해 국민의 관심을 억누르고자 하는 정책이 얼마나 역효과를 낼 수 있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이런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남겨주세요.